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원래는 디시전 트리랑 부스팅 관련해서 이제 머신러닝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주식시장 관련해서 미니 데이터셋을 만들다 보니까 005930이죠. 이 005930 회사에 대해서 예측 모델을 한번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마련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005930의 주요 특성, 투자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고, 그거를 예측 모델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투자하는 시점에 여러 특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투자 시점을 기준으로 특성들을 이용해서 1년 후 수익률을 한번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볼 거예요.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죠. 이 예측 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개미투자공학 2장의 확장판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예측 모델이란 뭐냐? 이제 현실을 요약해서 축소한 축소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005930의 예측 모델을 만드는데 사용한 입력과 출력을 여기 설명해 놨고요. 입력으로 경제지표, 뭐 공시정보, 재무정보, 그다음에 가격정보 이런 걸 사용했고요. 이제 재무정보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게 있다면 연결 재무제표가 있고 개별 재무제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기별 정보가 있고 연간 정보가 있어요. 그 안에서 뭐 자본이라든가 그다음 부채, 그다음에 잉여이익금, 매출, 당기순이익,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 정보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I라는 접두사를 이제 계속 붙이고 있죠. I 뭐 PBR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접두사 I는 이제 인버스를 의미해요. 그래서 원래 PBR은 시총 나누기 자산이죠. 근데 인버스 PBR은 자산 나누기 시총이에요. 기존의 PBR의 역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출력은 매수 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1년이 지난 후에 로그 수익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수익률 계산해서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005930의 시장 지배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005930을 샘플 데이터셋으로 만들려고 한 이유가 005930의 국내 시장 시총비가 18.5%예요. 005930의 시총을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으로 나누면 0.185가 나온다는 거죠. 게다가 해당 기업의 우선주가 포함될 때 여기다가 이제 0.02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대략 20.5%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시총의 5분의 1이 결과적으로 005930의 몫이다. 이게 이제 밑에 써놓은 거죠. 옆에서 그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요거랑 요거를 합치면 20.5%라는 거예요. 이게 5분의 1이라는 거죠, 거의. 대략. 어느 정도는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의 변동은 005930의 가격 변동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005930에 투자하는 주체들이 다양하고 그게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그리고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액수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국장에서 그나마 가장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종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종목은 뭐다? 대체로 그 기업의 실적에 기반해 가지고 수익률이 나올 거다라는 일종의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수익률에 중요할까를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측 모델을 역분석해서 정말로 실적이 중요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예측 모델을 역분석해서 중요한 특성들과 연관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중요도와 연관관계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각 데이터 포인트마다 입력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특성별로 출력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 특성 때문에 출력값이 얼마나 증가했다, 혹은 이 특성 때문에 출력값이 얼마나 감소했다, 뭐 이런 거를 기여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셰플리 밸류스라는 건데요. 셰플리 밸류스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한 데이터 포인트에서 하나의 특성이 출력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진 여러 특성들에 대해서 각각 다 계산을 하면 한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특성이 출력을 증가시켰고 어떤 특성이 출력을 감소시켰는지를 다 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예시처럼 최종 출력 값은 특성별 출력 기여도의 누적 합이다 라는 거를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의의 데이터 포인트를 막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그때 이제 이 데이터 포인트에 한정해서 최종 출력 값이 0.147이 나왔는데 0.147이 나오기까지 기여한 특성들을 이제 여기다 나열을 한 거예요. 개별, 연간, 매출 나누기 시총이 출력에 기여한 출력값이 플러스 0.047이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처럼 이런 식으로 뭐 CD 금리가 출력에 기여한 값, 순익 나누기 시총이 출력에 기여한 값, 뭐 국채가 출력에 기여한 값, 이런 것들을 이제 누적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거꾸로 마이너스로 작용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각 특성별 기여도를 누적하면 최종 출력값이 0.147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각 데이터 포인트별로 특성별 출력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었던 거죠.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특성별 쉐밸류를 구하고 이걸 종합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요한 특성을 찾을 수 있겠죠. 출력 값을 많이 바꾸는 특성들을 이제 주요 특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출력에 영향을 많이 주는 특성들, 무관한 특성들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출력에 기여를 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겠죠. 주로 집중할 내용은 주요한 특성을 찾는 거다. 그 다음에 특성값과 출력과의 연관관계를 유추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특성값이 높을 때는 출력에 대한 기여도도 플러스로 높고, 그 다음에 특성값이 낮을 때는 그러면 출력에 대한 마이너스 기여도가 높은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경향성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특성값과 출력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측 모델이 있으면 예측 모델과 그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특성이 중요한지, 그리고 특성과 출력 간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005930의 수익률 예측 모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데이터를 모아야겠죠. 그래서 입력 기간이 2017년 5월 16일부터 2023년 7월 26일까지 거래가 발생한 각 날짜를 기준으로 경제 지표라든가 재무 정보 같은 거를 모은 거죠. 모아서 그 날짜에서 1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2018년 5월 16일, 그 다음에 2024년 7월 25일, 이게 이제 1년 이렇게 지난 거죠. 이걸 1년 지났을 때 팔아서 나오는 수익률을 로그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략 1500개 정도의 데이터 포인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두 개의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다른 모델을 만드는 기준은 이제 수익률 계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을 계산할 때 상대 수익률을 계산하냐 아니면 절대 수익률을 계산하냐 라는 차이가 있는 거고요. 두 모델에. 그래서 상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코스피 지수가 오른 만큼을 보정해가지고 수익률을 측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코스피 지수보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반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 수익률은 명목 가격, 주어진 가격 그대로 수익률을 측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이 두 개가 있다. 이거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005930의 셰플리 밸류스 분석 결과,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 뭐냐? 셰프 밸류의 영향력이 큰 특성 순서대로 10개의 특성을 위에서부터 표시했다는 거예요. 이 모델에 대해서 코스피 지수 대비 상대 수익률 모델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특성이 매출 나누기 시총이었다. 그 다음에 CD금리였다. 미국 국채 3년이었다. 이런 식으로 영향력이 컸던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거, 왼쪽에 이제 분포도가 있죠. 이런 식으로. 원으로 된, 점으로 된 분포도. 원의 크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제 비슷한 특성값과, 그 다음에 셰밸류를 갖는 2차원 데이터죠. 쉽게 말하면. 2차원 데이터가 이제 군집을 이룰 수 있잖아요. 비슷한 값을 가져서.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비슷한 데이터들을 모았을 때, 이 군집의 표본수가 얼마나 되느냐. 군집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비슷한 특성 값을 가질 때 비슷한 셰밸류가 나온 경우가 셰플리 밸류스가 나온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런 식으로 밑에 원의 크기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의 색깔이 이제 채워져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빨강색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면은 해당하는 특성값이 높은 특성값이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이었다. 그러면 해당하는 특성값이 낮은 특성값이었다. 실제 특성값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 원 위에다 마우스를 대시면 평균 0.6532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매출 나누기 시총이 평균 0.653이었다는 거죠. 여기 파란 원에도 갖다 대면 이제 매출 나누기 시총이 평균 0.3308인 군집에 표본수가 65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매출 나누기 시총에 대해서는 뭐 0.65 정도면 매우 특성값이 크고 0.33 정도면 특성값이 작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왼쪽 분포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특성별로 셰밸류의 영향력을 측정한 거예요. 영향력을 어떻게 측정하냐? 영향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셰밸류의 절대값의 평균을 내면 돼요.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셰밸류가 플러스로도 크게 나오고 마이너스로도 크게 나오면 양쪽 다 영향력을 반영을 해야겠죠. 플러스로도 마이너스로도 셰밸류가 크게 나오는 특성을 우리가 영향력이 큰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셰밸류의 절대값이 큰 밸류의 평균을 계산하면 이 특성이 출력에 대한 기여도가, 출력에 대한 영향력이 큰지 작은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코스피 지수 대비 상대 수익률 모델에 대해서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개별의 연간 매출 나누기 시총 특성이 전체적인 영향력이 크죠. 0.03 정도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요 특성으로 하나를 뽑은 거죠. 매출 나누기 시총을 이제 살펴보면, 왼쪽에서 살펴보면 대략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빨간 점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왼쪽에
파란 점들 있죠.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매출 나누기 시총값이 높았을 때 상대 수익률에 대한 기여도도 같이 양값으로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매출 나누기 시총값이 낮았을 때 그때 상대 수익률에 대한 기여도가 마이너스 값으로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결론은 매출 나누기 시총이 수익률에 대한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 수익률이 양값으로 나오고 음값으로 나오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일종의 투자 지표로 삼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수익률 결과도 볼게요. 네, 절대 수익률 결과 보면 아까 봤던 상대 수익률과 비교해서 특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크죠. 뭐 0.065, 0.04, 다음에 0.035, 뭐 이런 식으로 한 뭐 이 정도까지 끊어서 주요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뽑아가지고 살펴보자면 개별 그리고 분기별 그 다음에 자본시총 특성이 출력에 대한 영향이 컸죠. 출력에 대한 영향이 컸고 그리고 출력에 대한 기여도 0을 기준으로 양, 음값을 판단했을 때 여기 특성값이 높을수록 오른쪽에 양값에 위치해 있고 특성값이 낮을수록 음값에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본 나누기 시총도 절대 수익률에 대해서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자본 나누기 시총값이 컸을 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았고 그다음에 자본 나누기 시총값이 작았을 때 1년 후 수익률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빠르게 요약을 하자면 잉여시총, 자본시총 같은 특성들은 비슷하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투자 지표로 활용할 만하고 그 다음에 유가를 보면 빨강색이 그러니까 유가가 높았을 때가 왼쪽에 있고 유가가 낮았을 때가 오른쪽에 있죠. 유가가 높을수록 수익률에 마이너스로 영향을 미치고 유가가 낮을수록 수익률에 플러스로 영향을 미쳤다는 관계를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셋밸류에 대한 분포와 영향력 결과를 출력 기여도 결과를 이제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 드린 거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결과 해석을 해드리면 이제 절대 수익률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포함하고 있고 이제 005930이 지배적인 종목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는 시장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005930의 절대 수익률 결과를 시장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주요 특성이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있다면 분기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분기별 자본 관련 지표와 절대 수익률이 강한 상관관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론이랑 비슷하죠. 기업의 국간이 가격 대비로 풍족할 때 그때 국장도 함께 성장한다. 코스피 지수도 오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강조를 하지만 직전 1분기 반영 그러니까 최근 실적이 가장 중요한 정보다 라는 거 시장의 흐름과 관련해서 봤을 때 최근 실적이 가장 중요한 정보다. 조금 덜 중요하지만 유가와 절대 수익률이 대략 반비례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절대 수익률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유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절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형태로 005930이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대비 상대 수익률을 얘기하면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시장보다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상대 수익률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주요 특성이 연간 매출 나누기 시총이었죠. 그리고 개별이었고,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서 말하면 이제 연간 매출이 다른 회사와 다른 기업 간의 차이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수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그 기업의 시총 대비 매출이 얼마였냐에 따라서 투자의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거는 직전 1년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년간 정기 보고서를 종합할 때 다른 기업과의 비교가 유의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시장과는 무관하게 005930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종합하면 005930의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5년간의 결과를 요약하면 기본적으로 분기별 자본 나누기 시총으로 투자 금액을 조정하는 게 좋겠네요. 분기별 자본 나누기 시총이 크면 투자 금액을 좀 더 넣는 걸 생각해보고, 분기별 자본 나누기 시총이 작으면 투자 금액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시장의 흐름을 우선 따라가는 거죠. 시장의 흐름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 금액 주 조정 값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별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추종한다고 하면 코덱스 뭐 200 ETF를 하는 거랑 뭐 다를 바가 없죠. 부가적으로 차별점을 만들면 연간 매출 나누기 시총 대비로 해서 투자 금액을 미세 조정한다는 거예요. 005930의 연간 매출 나누기 시총이 상대적으로 큰 값이다 라는 상황에서는 앞에서 말한 기본적 조정 외에 투자 금액을 좀 더 늘려준다든가, 그 다음에 연간 매출 나누기 시총이 상대적으로 좀 작았다 그러면 이제 투자 금액을 조금 줄여준다든가 해서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 연간 매출 나누기 시총 같은 지표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차별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